어서왕. 최근에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어서 빨리 알려드리는 어서왕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해외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투자가 한국에 쇄도하며 일본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를 아직도 해제하지 않은 일본에서 5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31일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WTO 제소를 다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재와 부품 없이도 보란듯이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의존했던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 소부장 업체들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버티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방역까지 성공하며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등 해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생산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 A사와 B사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착수했고, 일본뿐 아니라 간접 진출 형태로 한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기업들의 제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재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핵심 소재는 물론 소재를 구성하는 원재료까지 일본,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우선 한국 내 생산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 생산이 어렵다면 중국이나 대만 등 인접 국가의 생산 시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본에서 가져오던 반도체 부품과 소재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나 일본과 전 세계 해외 기업들이 한국 안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명실공히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검사를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확진자 수를 줄였다는 놀라운 비법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 일본어의 발음이 단순해서 비말이 잘 튀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추후 전 세계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패러디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일본은 망신살을 산 바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에는 빈민가가 적어서, 서구식 인사이니 허그나 키스가 없어서라고 말하기도 했고, 집에서 신발을 벗어서 생활한다거나 일본인은 감정 표현을 눈으로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혐한 발언을 주로 했던 기타노 다케시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또 하고 나왔습니다. 일본인이 노상방뇨를 잘해서 잘 안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화장실 좌변기에서 많이 감염이 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노상방뇨를 해서 감염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 법적으로는 좋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학교 병원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며 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 수는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반농담이라고는 하지만 기타노 다케시의 말처럼 노상방뇨를 많이 해서 안 걸릴 거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G7에 한국을 초청하자 일본에서 나온 어이없는 반응입니다. G7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총 7개 국가입니다. 트럼프는 현 G7 회의체가 시대가 뒤떨어진 90그룹이라며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추가해 기존 6월 말에서 9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G7 참가에 대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오만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춰 야후재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일본 네티즌글은 G7의 동참 조건은 7개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본은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유럽이 크게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그것을 예상했겠지만 중국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은 나이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지지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 그래 그럼 다음번에는 없을 거야가 된다. 미국 일본으로 갈지 중국에 갈지 문 대통령으로선 국내 경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완벽하게 미국 편에 서며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일본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 편에 선 호주에게 핵심 수출품을 건드려 호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미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기에 또다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경제적 피해를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의 중국 내 신차 판매량이 사상 첫 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도요타는 중국 판매량이 일본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에서 닛산이 철수하고 도요타와 혼다도 판매량이 급감하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요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전년 대비 46.3%가 줄고 올해 영업이익도 80%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았다는 일본 자동차가 중국에서도 안 팔리게 된다면 위태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G7에 한국이 참여하나 마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자국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서왕이었습니다.